정태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시고 국회의장 선출 평가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국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오전에 청문회가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죠.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 외에도 부인을 기사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줬다는 의혹, 딸에게 증여,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등등 정치인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공수처라는 게 참 애매하게 그지없는 것 같아요. 여야 네. 다 똑같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만든 조직이니까 빨리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후보자에게 지금 연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의혹들, 부적절한 거, 특별히 이분이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출신이시죠. 19년 판사나 했다는데 이제 그런 문제, 아까 말씀하신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이런 것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돼서 이거를 아마 그거를 야당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예. 그렇다고 이게 반대를 하면 공수처가 표류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21대 국회도 끝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고 그렇다고 여당으로서는 사실 공수처가 못마땅한 그런 조금 자기들은 애매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당시에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도 하고 이랬던 그런데 그 후보자에 대한 문제도 좀 있지만 또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명한 거니까 또 임명하는데 협조로 될 입장도 있는 거고 예.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걱정스럽죠. 사실은 이 공수처라는 그 제도 자체가 조금은 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 체계와는 조금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게 임명이 돼도 걱정이고 임명이 안 돼도 걱정이고 좀 애매한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후 2시 반에 다시 속개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그 네. 내용도 이제 같이 함께 보시고 네. 지금 4개월째 공백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네, 1월 네, 20일에 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떠난 지 지금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공백이 이제 그동안에 거기 같은 검사들도 여러 사람이 다 그만뒀다면서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원을 채워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어떻든 그 조직인데 이제 저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그런 조직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국민적인 그런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수처가. 네. 자, 어제 우원식 오선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난주 금요일에 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 네 분이 후보로 이제 나서서 그랬죠. 네. 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원식 의원이 어제 선출이 됐는데 언론에서는 이변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는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전국을 다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줬고 또 지금 야권이 192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8석을 만들면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200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석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추미애 의원에 대한 약간 당선인에 대한 약간의 어떤 비토 분위기, 그다음에 중간에 교통 정리를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 깜짝 놀랐죠, 다들. 어떤 신문에서는 조기 신문 발행까지 인쇄기까지 돌렸다는데 다들 놀라긴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이건 좀 농담 비슷한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추미애 후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분이 좀 됐으면은 그동안 여당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드루킹도 해줬고 대표 때 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추미애
그 옛날 법무장관의 공이 컸죠. 뭐 그거 그러니까 은근히 아마 추미애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의외로 우원식 씨가 됐는데 예. 뭐 그 친명으로 말하면 이제 그분인 것 같아요. 조금 뭐 색은 엷다고 그러면서도 어떻든지 간에 그러나 저는 우원식 씨가 그 당선인이 네, 후보자. 후보가 된 거 예. 후보가 된 건 뭐 의장 후보가 된 거는 너무 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예. 지금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여덟 석의 정치를 한다 그거 다 지나가는 하는 얘기지. 뭐 아직 국회의장이 막상 되면 저는 태도는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예. 뭐 그분이 그렇게 586도 아니거든요. 예. 보다 선배인 또 연세가 있으시고 경륜이 많은 오선이니까 뭐 한 20년 가까이 뭐 정치를 하셨던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은 저는 달라질 거로 봅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종자 역할이 돼야지 뭐 기계적 중립은 안 된다든지 무슨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뭐 총선 민심이라는 것도 그래요. 예. 무슨 뭐 지금 의석수는 많을지 모르지만은 국민의 그 민주당이나 야권이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뭐 5% 차이예요. 국민 전체로 보면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염려는 안 하고 물론 뭐 우원식 씨가 상당히 중간에서 어렵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 예. 가지 후보죠. 예. 예, 의장 아직 후보죠. 예. 예, 근데 좀 뭐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상당히 입장은 좀 난처긴 할 거예요. 예. 역대 국회의장이 그랬어요. 정의화 국회의장도 그랬고 예.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랬고 예. 역대 국회의장이 좀 그랬어요. 아무래도 뭐 여야 사이에서 뭐 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될 텐데 뭐 잘할 수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기계주 또잘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예. 어제 이재명 대표 기계적 중립은 안 된다고 한 데 대해서 이제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는 이제 뭐 국민의 권익, 국민의 이익을 이제 지키는 쪽으로 국회의장의 역할을 갖다 충실히 하겠다. 국회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언급을 뭐 했습니다. 원칙적인 예. 얘기긴 한데 그 국민 이야기할 때 의석만 보지 말고 예. 투표수도 봐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대에 오를 부분이 다음 주부터 원구성 협상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국회의장 후보자는 6월 5일에 뭐 본회의 열어서 이제 선출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의장 그다음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 다 구성이 됐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음 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운영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놓고 상당한 삿바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께서는 6월 말까지는 이것도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어떤 시한을 오늘 그 인터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이라든지 법사위 같은 데서는 어떻게 좀 여야가 협상의 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역대 국회의 개월을 보면은 한 달을 넘겼어요. 다 40일, 50일 예. 넘겼어요. 이제 그건 낭비죠. 예. 세비도 다 받으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 이상을 공전한다는 건 낭비지요. 그러나 저는 이 민주당이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뭐 늘 뭐 다수당을 차지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라는 게 어떻든 이게 민주적인 절차, 민주주의라는 거는 협력과 소수를 존중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혼자 여당입니다. 소수당이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잘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 아니 민주당이 이름도 민주당 아니에요. 예. 민주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도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해야죠. 자기들이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움을 한 사람들이 막상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협상이고 예. 소수를 존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관례대로 한 번 깨졌지만 그거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다 보이콧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임위원장을 안 했잖아요. 이제 화가 너무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당연히 소수당을 배려를 해서 관례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 하는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의 관례인데 관례고,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성을 좀 회복해야 돼요. 예, 네. 그간의 관례도 좀 존중이 돼야 그러면 돼요. 저도- 물론 뭐 민주주의 원리 중에 하나가 또 다수결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야 뭐 또 그 다수결이라는 것도 이제 견제를 통한 협상을 통한 다수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뭐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그러면은 국회가 필요 없고 민주당의 의청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번 의장 후보자 경선 결과를 두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긴장감을 내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백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서에는 지난 총선 당시에 왜 졌는지 그리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개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정훈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은 뭐 윤 대통령 한 전 위원장 둘 다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내용을 좀 조화롭게 담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죠. 그러나 개인 아니잖아요. 예. 비대위원장 한동훈. 뭐 윤 대통령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개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우는 거는 그거는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황우여 위원장하고 예. 무슨 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책임, 대통령 윤석열의 책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표현은 들어가지 표현은 않는 게 좋겠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비대위원장, 대통령 뭐 이런 것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직책을 강조해야 그러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는 성역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요. 아니 백서를 뭐대로 만듭니까? 그 뭐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면은 그건 백서가 아니죠. 반성하고 새롭게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만드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153일 만에 어제 캄보디아 총리 부부하고 오찬을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후해서 이제 사진 몇 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언론에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비공개 일정은 여러 차례 참석을 했는데 그 동안에 그야말로 비공개하고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공개했는데 시점이 지난 5월 9일에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김 여사의 어떤 그 처신,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또 수사에도 또 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시점이어서 이제는 이제 좀 공개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그 명분을 좀 쌓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어제 뭐 캄보디아 며칠 전에 캄보디아 그 수상 그 만찬에 참석한 건 뭐 그건 의전상 애교 의전상 뭐 불가피한 일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가 원수의 영부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애교 의전상 참석해야 해야 될 활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총선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난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처신에 대해서는 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그것도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김건희 여사의 무슨 디올백인지 그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부부니까 뭐 또 사과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누가 본인 자신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좀 뭐 서툴렀다든지 뭐 현명하지 못했다든지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뭐 영부인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은 또 나는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안 하는 것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니,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부인이 있는데 꼭 애교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일에
아니 투표를 하는데도 대통령과 같이 나와서 투표를 해야지. 그 따로따로 투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공식 활동은 공식 활동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대로 본인이 대처를 해야죠. 본인이 설명해야 된다. 그럼 본인이 설명을 해야죠. 설명하고, 왜 예.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하게 합니까? 예. 저는 그 둘 다 조금 좀 못마땅하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라도 뭐 기회가 그거 되면 해야 된다, 필요할 때 그럼요.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둘 다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개헌 논의가 계속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국 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얼마 전에 윤호중 민주당에서 윤호중 헌법개정특위위원장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아마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해병대원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마 이제 국회로 다시 오고 또 재의결 절차 갈 가능성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그 거부권을 좀 제한하자 이런 목소리가 또 더 커지면서 개헌 논의가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수렴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6월항쟁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 아닙니까? 예. 오래됐어요. 예, 40년. 예, 꼭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고 예. 우리 정치 구조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개헌은 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거는 불가피한데 그러나 그걸 무슨 뭐 거부권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무슨 뭐 전문에 뭐를 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나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라 봐야죠. 이 세상이 이만큼 변해 우리 사회도 변하고 정치도 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이게 헌법 그 통치 구조라든지 뭐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 또 뭐 4년 중임제. 그렇죠. 또 87년 이후에 40년 전에 우리 나라가 지향하던 그런 가치가 또 있었어요. 또 지금 조금 달라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뭐 국제 질서도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담는 그런 개헌이어야지. 또 미래지향적인 개헌이어야지. 앞으로 3, 40년 쓸 수 있는 그런 헌법이어야지. 무슨 당장 무슨 거부권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개헌을 하는 것은 저는 졸속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개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꼭 필요하지만 그래서 개헌은 사실 무슨 국회의원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은 전 국민적인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라든지 뭐 시민사회라든지 전 국민적인 의견을 모아서 졸속으로 하지 말고 뭐 원포인트 개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전 국민적인 의견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뜻을 모아서 개헌을 해야 된다. 저는 개헌엔 찬성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개헌을 해야 된다. 예, 결국은 지금처럼 뭐, 예. 거부권 행사 무슨 뭐 제한한다든지 그런 개헌은 그건 안 되고 또 하나는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조금 그거는 아무래도 개헌은 여야가 중심이 돼서 아무 야당의 한 그런 그 소수당이 네. 뭐 의견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22대 국회에서 또 개헌 논의가 또 어떻게 또 전개돼. 내 목은 꼭 해야 된다고 꼭 해야 생각합니다. 된다고 개헌을. 보시는 그러나 뭐 임기 단축을 위한 꼼수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헌이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개헌을 해야 될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